안녕하세요. 저 폴라리스 오피스의 이혜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은 저는 인공지능 시대 기술의 발전과 삶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강연이라기보다는 좀 발제에 가까운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저희는 이제 개발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문서를 조금 더 미려하게 볼 수 있느냐, 빨리 볼 수 있느냐, 작은 핸드폰에서 어떻게 하면 쉽게 읽을 수 있느냐 이런 좀 기술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이거를 만들어 왔는데 이번에 10주년이 돼서 한번 좀 10년을 좀 되돌아보니까 이게 단순히 문서를 보고 편집하는 거에 대한 게 아니라 이런 클라우드나 아니면 스마트폰이 사실 삶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켰더라고요. 지난 10년간의 스마트폰의 변화를 생각해보면 사실 이게 그냥 단순히 편한 기능을 넘어서 지금까지보다 더 많이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겠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다음 10년이 됐을 때는 조금 더 다양한 시각에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제안을 마련했고요. 일단 간단하게 제가 발표할 내용들 좀 설명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지난 10년간 겪어온 스마트폰 시대와 스마트폰 시대로 인한 삶의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러한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스마트폰 시대에서 폴라리스 오피스가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일하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 일의 변화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지금의 AI 시대는 어쩌면 스마트폰이 굉장히 빠르게 앞에 뒤에 나오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펼쳐진 기술이고 사람을 많이 변화시킨 기술인데 앞으로 어쩌면 이거는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러한 시대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발제 정도로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2007년도예요. 사실 2007년도라고 하면 이제 겨우 17년? 사실은 20년이 안 됐고 사람의 평균 수명이 60년, 70년이라고 보면 사실은 한 종의 생애의 3분의 1도 채 안 되는 시대인데 이 2007년 아이폰이 나왔을 때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나와서 아이팟에 핸드폰 기능에 인터넷 기능을 넣어서 합친 기기를 만들겠다 라고 한 지가 2007년이니까 가까워 말 17년밖에 안 됐어요. 사실 맨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큰 혁신일까라는 고민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돌아보면 당연히 지금 여기 있는 분 중에 한 분도 스마트폰을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당연한 혁신이긴 한데 이 당시는 아이팟에 인터넷이 달리면 좀 좋긴 할 텐데 그렇다고 엄청나게 삶이 바뀔까? 이런 정도의 신경들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 당시 애플이 지금처럼 세계 시총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 될 줄은 사실은 상상을 못했었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스마트폰 사용률이 97%에 달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아주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안 쓰시는 분들을 제외하면 전부 다 쓴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게 17년이라고도 볼 수도 없는 게 15년 정도, 16년 정도 되면 이미 90% 이상의 성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어떤 IT 기기의 발전보다도 더 빠르게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삶을 바꿔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좀 인터넷 되는 기기에서 멈췄냐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저희를 포함해서 여러 개발자들 쿠팡이라든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뱅킹이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앱들을 보면 사실 저는 쿠팡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 매주 가던 마트를 거의 안 가거든요. 1년에 한 번, 두 번 갈까 말까 할 정도로 바뀌었고 또 배달의 민족이라는 게 생기면서 사실 전화로 뭔가를 시키는 경우도 없고 외식하는 것도 굉장히 줄었어요. 사실 다 앱을 통해서 시켜가지고 하고 있고 또 이제 토스나 인터넷 뱅킹이 생기고 나서 은행의 지점 수가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은행에 지점을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줄었고 그다음에 당근이 생기고 나서 동네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쿠팡이라는 거는 사실은 물건을 배달해주는 커머스를 만들었을 뿐이고 배달의 민족이라는 거는 음식점에 뭔가를 주문할 수 있는 앱을 만들었을 뿐인데 내가 주말에 마트를 거의 한 달에 두세 번씩 가던 생활 패턴이 바뀌고 내가 전화로 주문하던 생활 패턴이 바뀌고 아니면 동네마다 하나씩 있었던 은행 지점이 없어지고 그거를 다 인터넷으로 하게 되고 동네 커뮤니티 사람을 만드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삶이 많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느꼈을 때 저희는 이제 업무용 소프트웨어인 클라우드 오피스를 만드는데 폴라리스 오피스는 그럼 어떤 변화를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 사실 저희가 만든 거는 어떻게 보면 문서를 열람하고 편집하고 공동 편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를 좀 보니까 뭐 크게 두 가지가 저는 뭐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다양한 근무 형태가 가능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 저희가 생기기 전에는 일은 회사에 가서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회사에 있고 거기에 오피스가 깔려 있으니까 회사에 출근해서 문서를 편집하고, 뭐 사실 대부분의 사무직이 문서를 만들어서 뭔가를 하는 일들이다 보니 그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회사 밖으로 나가면 뭐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었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나오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바깥에 나가서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이제 공동 편집이라 그래서 똑같은 문서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근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격에 있는 여러 사람이 같이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뭐 리모트 어싱크로너스 넌리니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리모트라고 하는 거는 원격에서, 그러니까 꼭 예를 들어서 회사에 모여서가 아니라 누구는 집에 있고 누구는 회사에 있고 누구는 미국에 있고 누구는 일본에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싱크로너스라고 하는 건데, 옛날에는 회사에 모여서 같은 시간에 다들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그 사이에 같이 일하는 문화였다고 치면, 지금 저희 회사는 유연근무제를 채택 중인데 뭐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가는 분들도 있고 10시에 출근해서 7시에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시간이 겹치지 않는 거죠. 게다가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뭐 미국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고 유럽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고 일본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다면 애초에 시간대가 달라서 누구는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하더라도 누구는 밤 9시에 출근하고 이래야 되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사람들끼리 문서를 같이 편집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논리니어 근무라는 것들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과 일하는 한국의 영업사원이라고 치면 사실 뭐 아침 9시부터 근무를 시작하면 새벽 3시까지 일해야지 미국과의 업무를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뭐 많은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영업사원들 보고 뭐 완전 자율 문제 내지는 아침 9시부터 12시는 뭐 한국에 일을 하고 퇴근해서 낮에는 자기의 삶을 살다가 밤 9시에 출근해서 새벽 1~2시까지 일하는, 그래서 총 9시간을 채우는 그런 식의 근무 형태들도 가능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클라우드나 오피스 같이 소프트웨어들이 생기니까 일하는 방식 자체가 변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봤을 때 뭐 최근에 특히 코로나 시절 우리나라도 이러한 재택근무라든지 리모트 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확산됐는데,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일하는 방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육아를 하려면 집에서 애를 보기가 되게 힘든데 뭐 리모트 근무가 가능해지면서 애를 볼 수 있는 환경들이 더 나아지고, 그러다 보니 그러한 것들을 채택한 회사에서는 출산율이 높아지기도 하고 아니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거나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거나 그러한 부분들도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의 변화까지는 저희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영역의 일들인데 저희가 만든 것들을 바탕으로 이런 식의 변화들까지 오더라. 또 다른 변화라고 보면 사실은 이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출퇴근을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이 송도여서 제가 회사 출근하려면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뭐 차를 타고 가든 뭐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사실은 엄청난 이동거리,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의 이동거리를 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뭐 시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이동에 따르는 탄소 배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조사에 따르면 뭐 재택근무를 하면 사무실 수익분보다 뭐 온실가스가 절반 정도로 준다든지 뭐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을 정도로 이러한 부분들이 뭐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또 하나 저희가 뭐 크게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페이퍼리스 업무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하기 전에는 저희 뭐 2010년 전에 뭐 회의하는 환경이라고 치면 한 수십 장짜리 회의 자료들을 참석자 수만큼 인쇄해가지고 이제 돌려가지고 뭐 출력을 하고
그 2010년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 몇 년 전, 최근에도 좀 그런 것 같은데 국회 국감하는 데들 보면 자료를 이만큼을 출력을 해놓고 사실은 보지도 않고 하기도 하던데, 사실 저희가 태블릿용 오피스나 아니면 노트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 소프트웨어들을 만들면서 사실은 이게 더 이상 출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열렸어요. 이게 더 이상 출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일 뿐만 아니라 100장짜리 종이를 출력해 놓으면 사실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이걸 일일이 그 회의석상에서 읽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다 찾을 수도 없는데, 사실 태블릿에서 저희 것들을 이용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필요하면 언제든지 원하는 내용을 검색해서 찾을 수 있고, 여기다 필기나 이런 것들을 한 것들을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해서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작성할 필요도 없고, 아니면 아까 얘기한 공동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격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회의를 참석하면서 일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출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해지면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회사에서, 저희 회사는 이제 회의할 때 출력하지 않는 게 기본적인 정책이어서 거의 출력을 하지 않고 하는데, 많은 회사들에서 그러한 편리함들을 알고 출력을 하지 않는 회의를 하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 그 종이의 사용량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줄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페이퍼리스트를 채택하면 매년 1,000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는 효과라든지, 아니 저거 아마 저기에 국회 아마 회의 내용 같은데, 하루 정도 회의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한 명마다 저만큼의 출력물을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저거 아마 대부분 보지도 않고 다음날 버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낭비였었는데, 게다가 저거 저렇게 출력해주면 저거 어떻게든 저기 있는 내용을 어떻게 찾겠어요. 사실은 아무 의미 없이 버려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더 편리하게 그러면서도 더 환경을 지켜주는 그러한 방식들로 변화시켜져 가는 것 같아요. 아직 작은 기업이라서 미약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또 참여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희 회의 자체는 이제 종이 없는 회의로 한다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든지 환경 보호나 이러한 부분에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동안 저희가 10년 아니면 저희가 클라우드 오피스 하기 전에 오피스를 시작한 게 2007년 8년 그 스마트폰이 나와서부터인데, 지난 10년 15년 동안 저희가 만들어왔던 것들, 그것들이 어떻게 변해왔나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고요.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단순히 앱을 만들고 서비스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영향들을 결국 미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1년 반 정도 ChatGPT가 나온 지가 됐고, 저희가 이러한 생성형 AI들을 이용해서 서비스 개발들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한번 발제를 좀 드리자고 합니다. 우선 AI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지, 발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여러 번 해봤는데 제일 좋은 거는 보여드리는 거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노래 전혀 못하고, 그 다음에 작곡, 작사 이런 거는 진짜 1도 모르는 사람인데, 한번 생명다양성재단의 10주년을 축하하는 노래를 한번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저희 플러리스 오피스를 이용해서 생명다양성재단 10주년을 축하하는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가사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제목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러한 것들을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생명의 하모니 이러면서 이렇게 쭉 노래를 좀 가사를 좀 만들어줬죠. 그래서 이 가사를 가지고 수노라고 하는 음악을 만들어주는 그 AI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AI 통해서 가사를 가지고 한번 노래를 만들어줘 라고 한번 제가 시켜봤거든요. 햇빛 지구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 되어 부르는 생명의 하모니, 생명다양성재단 10번째 생일을 축하해. 지난 10년간 지켜온 소중한 약속들.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작사, 작곡 이런 거 할지 몰라도 인공지능이 있으면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저 영상을 직접 만들 수 있는 능력 전혀 안 되는데, 이게 아마 오픈AI라고 하는 회사에서 4-5달 정도 전에 발표한 기술인데, 아기 골든 리트리버가 눈에서 놀고 있는 영상을 만들어줘. 이거는 실제 강아지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동영상으로 다 만든 거예요.
사실 이런 영상을 찍으려면 사실 저런 아기 골든 리트리버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도 않고 또 저런 눈이 깨끗하게 있는 공간을 찾기도 어렵고 저거 한번 찍으려고 엄청 돌아다녀야 되는데 저는 뭐 프롬프트 한 줄을 입력하고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 한번 해본다고 20대의 젊은 남자가 구름 가득한 하늘에 앉아 책을 읽는 모습을 만들어줘. 뭐 아까 골든 리트리버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현실에서 가능한 영상이니까 좀 뭐 그래 어떻게든 골든 리트리버 3마리를 섭외해서 만들어보자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늘에서 구름에 앉아서 남자가 책을 읽고 있는 영상을 그냥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도 뭐 실제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인공지능이 사람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낸 건데 사실 이런 영상을 찍으려면 뭐 여러 가지 특수효과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돈도 엄청 들고 이런 것들을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아주 전문적인 영상 제작자라든지 이런 분들만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인공지능 기술들이 점점 발전하게 되면 여기 있는 거의 모든 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되는 세상이 열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마 한 달 전쯤에 뭐 좀 이슈가 됐었던 건데 Hey, how's it going? Hey there, it's going great. How about you? I see you're rocking an OpenAI hoodie. Nice choice. 예, 보시면 영상으로 자기를 보면서 너 오늘 입은 옷이 되게 마음에 든다, 괜찮네 뭐 이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사람의 그 외모 상태를 파악하기도 하고 감정을 이해하기도 하고 얘가 막 슬픈 목소리를 얘기하면 왜 슬픈 목소리를 얘기하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의 감정까지 어느 정도 이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AI들까지도 개발이 되고 있어요. 이게 근데 뭐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개발되었다기보다는 사실 아까 얘기한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슈화된 지가 이제 재작년 말이니까 이제 겨우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인데 사실 1년 반 만의 발전이라는 게 엄청나게 빨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런 기능들을 개발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이제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 입장에서 봤을 때 생성형 AI의 시작은 그동안 저희가 하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라는 거는 내가 문서를 작성하는데 어떻게 문서를 좀 미려하게 만들 거냐, 어떻게 잘 정리할 거냐, 아니면 엑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뭐 수식이나 이런 것들로 계산할 거냐 이러한 정도의 영역이었다면 이제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내가 핵심 주제에 대한 생각이나 고민만 있으면 그 글을 직접 쓰고 다듬고 정리하고 뭐 자료를 조사하고 이러한 것들은 다 AI에게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에는 뭐 이미지가 들어간 문서를 만들려면 다 디자이너를 시켰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 내가 멸종위기 동물을 위한 캠페인 포스터를 그리려고 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러한 것들을 좀 뭐 편집한다든지 배경을 없앤다든지 해상도를 향상시킨다든지 스타일을 변환시킨다든지 이러한 이미지 편집 같은 경우도 이미지 편집에 대한 뭐 전문성 전혀 없이도 이제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어요. 일단 제가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것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스마트폰 시대를 저희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 삶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켰는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 지금 발전 속도는 제가 느끼기에는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의 발전 속도보다도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처음에 했었던 아이폰 모먼트 2007년도에 지금의 그때의 사람들은 이게 뭐 얼마나 혁신이겠어 하는 뭐 2007년, 8년, 9년을 거쳐서 2010년이 되면 갑자기 거의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쓰던 시대로 변화했는데 사실 인공지능 시대도 그 아이폰 모먼트 초기에 가깝게 저는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빠른 발전 속도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단순히 어떤 기능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좋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뭐 동영상을 만들 줄 모르는 편집자들도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기는 거기도 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동영상을 전문적으로 편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일자리를 잃는 걸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제 입장에서는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을 조금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고 저희 이사장님 강연 되게 많이 기대들 해주실 걸로 저는 믿고 있어서 여기서 마치고
오늘은 이사장님의 강연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